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1990년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로 돌아가서 원시 상태의 웹을 살펴봤습니다.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웹브라우저, 웹서버, 그리고 HTML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이 기술을 다루지 않은 사람을 웹마스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이제 웹을 마스터한 사람이 된 겁니다. 기분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웹마스터라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웹은 정보기술의 심장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습니다. 누구도 웹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웹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고충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막막하고 막연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 혁신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웹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배운 원시 웹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웹브라우저, 웹서버의 기능이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죠. 우리 진로에 대해서. 저는 선택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두 가지 선택인데요. 하나는 공부를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공부를 그만하기에도 좋고 지속하기에도 매우 좋은 절호의 타이밍 속에 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코딩 지식을 공유하면서 느낀 점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는 두 개의 선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중요도의 선입니다. 진도가 진행될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반면에 진도가 진행될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저는 이 그래프의 교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교양, 오른쪽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기 편하게 하나로 합쳐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래프를 합쳐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즉, 교양의 구간은 실력은 낮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실력이 좋아지는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간을 지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직업은 실력은 높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는 비효율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기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직업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사실 돌파라는 표현보다는 고통스러운 구간을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참고해서 우리의 진로를 따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교양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거든요.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컴퓨터, 인터넷, 웹, 코딩이라는 정보기술이 동작하는 가장 중요한 섭리를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 문제에서 기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적인 것은 기계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기술을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쉬워질 때 여러분은 남은 공부를 하러 다시 이곳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하는 공부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일 것이고 그때 부딪히고 있을 현실의 어려움과 비교했을 때 공부 따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문제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절망감이 필요할 뿐입니다. 반면에 직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또는 자신의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아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운 걸 서둘러서 써먹어야 합니다. 코딩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막상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통을 토로하거든요. 전 이것이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것, 효율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수록 내가 짠 코드가 자꾸만 창피해져요. 이런 마음으로는 생산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전에, 자신의 작업이 초라해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나 게시판과 같은 곳에서 글을 작성할 때 코드로 직접 문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 수업의 예제를 안 보고 짤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해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예제를 수정해서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봐도 좋고요. 가장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즉, 공부한 것을 실제로 의미 있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할수록 우리가 부딪힌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절망감도 커질 거고요. 절망감이 클수록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희열도 커질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충분히 공부하셨습니다. 생산자가 되기 위한 절호의 타이밍을 공부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가 필요하기 전까지 공부한 것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한 것만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충분히 절망했다면 바로 그때가 공부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하고 사용하고, 공부하고 사용하고를 짧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와 사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 또는 직업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서둘러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